1324 1등급 시작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x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의 실수로 였다 대입한다 이런 얘기인데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fx가 1부터 3 사이에는 반드시 이 규칙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여기서 보니까 뭔가 대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돼. 3의 배수면은 3을 떼고 이렇게 3이 바깥으로 나오고 x는 안에 있다. 요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2025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를 대입해서 그거 3으로 분리가 되나? 3 곱하기 3, 6, 18, 37, 21, 3, 5, 15 되네요. 그치? 얘가 어떻게 되냐면 3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 x 역할은 675가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675는 3으로 한번 소인수분해 봅시다. 3 곱하기 326, 26, 350. 그것도 3이 되나? 되는 것 같네. 37에 21, 350. 얘도 3으로 됩니다. 326, 350.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한번 볼게. 3 한 다음에 F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일단 요거 남고 바깥으로 나가면 돼. 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3 하나 나가면 얘 마찬가지로 요 3도 나갈 수 있나? 그럼 4제곱으로 나가네. 그럼 결국 안쪽에 25 남고 요런 식으로 는으로 연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꼭 정수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5를 갖다가 어떻게 해볼까? 3으로 좀 바꿀게. 3 곱하기 3분의 25 이렇게 되죠? 3을 하나 더 쓰잔 말이야. 왜냐? 이 범위 안으로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x 역하니까 3을 한 번 더 이렇게 쓰면 여기 제곱이 되면서 여기 제곱이 되겠니? 그럼 자 9분의 25 하면 어떻게 돼?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죠? 요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지. 그럼 요 정도로 좀 끊어주면 돼. 자, 그러면 3이 하나씩 하나씩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두 개가 다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어떤 규칙이 따라? 이 규칙에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안쪽은 아까 보니까 얘가 지금 9란 말이겠지? 근데 얘는 2점 얼마 얼마. 야, 그럼 F인데 F에 대한 규칙이 X가 2점 얼마 얼마면 이거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럼 해석을 해볼게. 이제 인제야 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3의 6제곱에다가 일단 1 빼기 절대값하고 분의 25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얘를 계산해 보면은 이건 18을 빼는 거니까 18을 빼주면 어떻게 7이 되겠습니다. 얘는 9분의 9니까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9분의 2. 자, 근데 9라는 것은 3의 제곱과 3의 제곱이랑 맞으면 4개가 되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싹 없어지면 어떻게 3의 4제곱은 81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를 곱하면 어때요? 8이 16에 전체적으로 162라는 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2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다. 정의가 된다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실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그러면 좌표 평면 좀 구해보고 얘네들을 이제 그래프로 좀 그려보는데 1차 함수 두 개에다가 2. 근데 각각의 영역별로 그림 그린 다음에 잘라서 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렇지? 오답노트 하는 것처럼 잘라서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냐? 1대1 대응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증가하려면 증가하고 감소하려면 감소한다. 이런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우리 해봤던 거 있잖아. 일단 먼저 함수가 만족해. 함수가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안 되네. 또 하나 더 해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1대1 1대1 함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역하고 치역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 식으로 세로 스캔 한번 하고 가로 스캔 한번 해서 1대1 만들고 그다음에 공역과 치역의 각도를 확인해서 1대1 이렇게 만들면 돼요. 조준 함수 fx를. 자, 보겠습니다. 앞에 평면을 그려볼까? 그려보고. 근데 여기 정역이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그립니다. 네. 그게 y가 되고 얘가 x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고 그다음에 3은 여기쯤에 있으면 3을 찍어. 3이고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3의 왼쪽이니까 3을 포함해서 아,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을 대입하면 3이 여기다가 10 3, 마이너스 3, 다시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정도. 여기 정도 있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뭐가 돼 있죠? 기울기는 2입니다. 2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어때? 요점을 지나주면서 기울기가 이제 1이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덜 완만, 덜 가파른데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여기에 이제 꼬리를 물어주고 걸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A를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A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해됐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뭐가 나와? A가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나? 그럼 A가 1이 다 있으니까 이거 1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을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3, 얼마예요? 3, 3을 집어넣으면은 4가 되니까 3, 4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2차 함수는 그러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 나오면 돼. 그래서 요걸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이 나오죠? 왜? 또 해봐야지. 그런 거 하나 그 이런 거 하나 아래 놓고 해보겠습니다. 잘 봐. 일단 요거부터 어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잖아.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이쪽 3 오른쪽 한 점에서 만나지? 함수야 함수. 그 다음에 1대1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작은 건데 쭉 내려와. 어때? 한 점에서 만나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빨간 놈 빨간색 딱 가면은 한 점에서 만나지? 다시 까만 녀석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뭐야? 1대1이잖아 1대1.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또 지운 다음에 함수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야 1대1 대응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쓸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2차 함수에서 핵심이 뭐니? 일단 축이란 말이에요. 축. 축이 5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개수가 2a분의 마이너스 1. 알겠니? 그럼 언제 2a분의 마이너스 1이냐면 이 함수가 예를 들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져 있을 때 축의 방정식이 이렇다. 알았니?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가야지 이제. 2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근데 이거는 또 3을 넘을 수가 없어. 지금 이 그림으로. 3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지금 이 fx를 얘로 봤을 때
F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었을 때 방금 전에 계산해 놓은 요 있잖아요. 요 점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 꼴이 4가 나와야 돼. 그니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339 플러스 3B 플러스 C라는 것이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된다. 요 두 개를 꼭 만족시켜야 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를 한번 볼까? B의 값이 최소일 때. 무슨 얘기야, 이게? 여기 보니까 B의 값이 최소가 되게 거의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야.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얘가 6이 된다. 야, 음수까지 곱해버리면 얘가 2가 되는데 이게 바뀐다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B의 최소값이 6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B의 최소값이 6이니까 최소일 때, 마이너스 때,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바로 연결해야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뭐로 가? 9 마이너스 6, 3, 10되니까, 플러스 C는 4다. 이거니까. 그때 따라서 얘가 뭐야? 마이너스 9가 되고, C는 냅두고, 9가 저쪽으로 이동되면 C는 어떻게 돼? 13이 나와버리네, 그치?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때 A, B, C를 구하라.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A는 어때? 여기 1 나왔고, B는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9고, C는 방금 전에 B에 의해서 13이 나왔다. 맞나요? 그럼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13이랑 마이너스 6은 일단 7이 나오고, 7에다 1 더하니까 8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 전체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226번, 1326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가 있는데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아라. 1대1 대응은 안 되죠. 6개 곱하기 7개니까 개수가 안 맞잖아요. 대응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고, 왜? 치역이 5개 나왔으니까 1대1 함수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칙이 A에서 이제 스몰 a를 선택하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누면 되니까 A를 주어져 있는 요 A라는 집 속에 짝수와 홀수로 나누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때의 F에 의한 FA의 값들을 어떻게 하냐면 소수와 짝수로 또 B를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서로 다른 여기 이제 A 쪽에 있는 두 원소가 여기에 같은 원소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떤 경우가 숨어 있냐면 이게 중복해 갖고 대응이 되는 경우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좀 잘 분리해 가지고 중복 대응이 안 되게끔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자, 1번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 2, 4를 먼저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2, 3이 선택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2, 5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2, 7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가 있어. 3, 5, 그 다음에 3, 7, 그 다음에 5, 7.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2가 들어있을 때는 반드시 요 아래쪽, 여기 나 부분에서 여기 1, 3, 5는 요 2를 피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위쪽에서 여기서 이제 대응할 때 2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면 아래쪽에서도 이제 2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됐죠? 그럼 그거를 한번 이제 만약에 여기 가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대응한다. 얘랑 이 각각을 이제 대응하는 경우가 나올 때 요게 몇 가지예요? 대응의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대응들이 몇 가지가 나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세 가지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렇게 대응이 되었을 때 아래쪽에 1, 3, 5가 이제 대응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2가 이제 여기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를 배제하고 나머지에서 이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셋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4, 6, 8이 이렇게 나와주면 아니
그다음에 1:1 대응이니까 요거 몇 가지의 인제 대응 수가 나와? 1:1 대응이니까 3 가지, 2 가지, 1 가지의 대응의 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이거? 자 그럼 인제 잘 봐. 지금 요 첫 번째일 때 2 가지에 대해서 요런 게 나오고 두 번째일 때도 2 가지 또 요런 게 나오겠죠. 네? 세 번째일 때도 이 2 가지 대응에서 또 이러한 대응이 나온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걔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위쪽에서 2 가지의 대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얘랑 이런 식으로 2 가지가 나온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2 가지 대응에 대해서 아래쪽에는 2를 배제한 3대 3의 인제 1:1 대응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3이 6 이거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위쪽에서 그게 몇 개가 생기냐면 그만 같은 경우가 1, 2, 3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다가 3을 곱나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인제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고 경우가 인제 나눠집니다. 그럼 이거 말고 이제 얘네들을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대응을 시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가지씩 나오고 이 각각의 경우가 몇 가지? 1, 2,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때 또 연결을 해 보자고요. 135가 있는데 135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 얘가 인제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대 쪽에 2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 2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인제 다양한 경우가 나와 아래쪽으로. 알겠지? 그 아래쪽에 어떤 다양한 경우가 있냐면 2를 포함하든 안 하든 그냥 자유롭게 3 개를 선택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인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나왔냐면 2, 4, 6이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몇 가지였냐면 전체 넷 중에 셋을 고른 거예요. 4개 중에 3 개를 고른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경우를 세워 놓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다음에 얘네들의 인제 다양하는 가능성은 몇 가지다? 이제 1:1 로 짝을 지으니까 요거는 3, 2, 1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이거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럼 뭐예요? 잘 봐. 방금 전에 여기 2, 4가 대응되는 게 두 가지에 대하여 아래쪽에 인제 대응하는 것이 어때? 이것이 인제 결정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요런 인제 함수들이 마련이 돼서 대응하는 수까지 세워야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몇 개야? 1, 2, 3 개가 있다. 이해됐니?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전체가 3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2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일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하여 꼽는 가지수가 어떻게 돼요? 다시 3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인제 설정되었을 때 함수를 만드는 대응의 가지수가 역시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인제 있다 이 말이죠. 됐니?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구해서 더해 주면은 전체 합계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인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2, 6, 12, 12에 하니까 36이 일단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계산해 주면 3이 6에다가 그다음에 4 C 3은 4로 계산하고 인제 3이 1이니까 요거 6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66에 36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는 4, 3, 12 그다음에 4, 6, 24 144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인제 서로 인제 경우를 둘로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해 주면은 어떻게 나오죠? 는 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정도는 36 더하기 180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180 가지의 다양한 함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27 번. 자, x가 1, 2, 3, 4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있는데 지금 F4는 무조건 2를 만족하고 함수 g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함수 g는 1일 때 2, 2일 때 1, 3일 때 3, 4일 때 4, 4일 때 3.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그냥 함수예요. 근데 f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h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fg를 비교해 가면서 보니까 어때? 비교했을 때 큰 녀석을
큰 녀석을 선택했지. 그러니까 FG를 비교해 갖고 큰 녀석을 H로 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점을 찍었을 때가 1:1 대응이 그랬을 때 FH를 그러니까 결국 H를 F하고 H를 주목해야겠지. 알겠지? 자, 4일 때 2라고 했으니까 4일 때 2 이렇게 찍으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큰 녀석 선택했으니까 H는 뭐가 돼요? H4는 요게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1:1 이기 때문에 나머지 1, 2, 3에서의 값은 요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에 H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잘 봐. 애초에 여기 G가 있었는데 이 큰 녀석 선택했다고 했으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F가 됐다는 거죠, 얘가. 얘가 F3이 뭐라는 소리야? 4라는 의미잖아. 그래야지 이게 주어져 있던 G3하고 비교했을 때 큰 녀석을 선택해 갖고 요게 인제 H로 선택되는 거죠. 이해됐죠? 일단 가정이야. 이렇게 해 놨어. 그럼 여기도 인제 올 수가 없는 거야. 1, 2에 대해서 함수를 정할 때 올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 인제 점 하나 결정됐고 그다음에 여기도 점이 하나 결정됐습니다. 그죠? 헷갈리니까. 자, 헷갈리니까 요걸 빨간색으로 바꿉시다 인제. 빨간색으로 네. 요거를 아예 빨간색으로 바꿔. 그럼 여기 이렇게 설정이 됐고 얘도 설정이 된 거 아니에요. 언제? 이럴 때. 네?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빨간 점을 선택하려고 딱 보니까 아 여기 편리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봤어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때? 자 보니까 이건 함수는 맞잖아. 그치? 함수. 하나씩 만나니까 함수 맞죠? 위에서부터 세로 스캔해 올게. 하나 만나는 거 맞잖아. 빨간 점으로 가면. 그럼 자 이 그림 자체가 1:1 대응인 거 맞네 H가. 그죠? 그러면 이때 요 상태에서 H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F는 어때야 됐을까? 그걸 따져보자. 봐봐. 여기 G가 있었지. 그럼 여기를 F라고 보면 되죠. F1이라고. 맞죠? 그다음에 여기 G가 있었는데 그냥 여기를 또 F라고 근데 이게 G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 선택한 거고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한 거야 이러니까. 그죠? 가능하죠? 자 물론 F1이라는 건 얘도 돼요. 근데 F1이라는 거는 이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이해됐지? 어차피 그래 봐야 결국 선택되는 건 얘니까. 맞죠? 그러니까 F1에 대한 선택지는 두 개지만 F2에 대한 선택지는 하나였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에 F2는 단 하나, 1의 값을 가지고 F 자 H3도 지금 빨간 점으로써 다 이렇게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다 만족한다. 다 만족하죠? 그다음에 G라는 함수도 주어져 있는 거를 다 사용했죠. 논리적으로 뭐 이상이 없죠. 맞죠? 그래서 그러할 때의 요 값을 구해서 구해라.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5라고 보면 자, 1328 번입니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이제 함수가 1:1 대응. 1:1 대응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정의역이 8개니까 그 8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한번 써보자. F1, F2, F3, F4, F5, 그다음에 F 그리고 F8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모두 다 다른 값을 가져야 1:1 대응이 이해됐죠? 자, 그 상태에서 P가 소수일 때, 그 FP는 그 P 이하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이해됐고, A가 B의 약수라면, 자, 뭐야? 얘는 약수라면은 이게 B가 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수의 함수값과 배수의 함수값은 다음과 같은 배수 관계를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여기 이제 1을 한번 찾아봅시다. 1. 1이라는 거는 어때? 이렇게 1이 들어가면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니까 F1의 값은 모든 함수값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 반드시 1이 된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자, 만약에 2에 대해서 함수값을 따질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1, 2야. 맞죠? 여기 2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2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1, 2를 가질 수 있는데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 1이 확정되면 얘는 2밖에 없어요. 아, 좋은 성질이 있네. 그치? 그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얘 또 이제 소수니까 소수 3 이하예요. 원래 1, 2, 3이거든, 그치? 1, 2가 왔기 때문에 아, 이것도 3으로 확정이야. 확정.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개란 말이야. 그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럼 경우가 점점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5라고 돼 있고, 그럼 5 이하잖아, 그치? 그럼 보면 어때? 5 이하니까 1, 2, 3, 4, 5인데 1, 2, 3까지는 안 되고 얘는 4, 5.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경우가 두 개밖에 없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7이 들어가게 되면 7 이하니까 어때요? 이거에 따라 또 다르지? 만약에 4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보면은 뭐 크다 작다 이런 건 없으니까 얘네들이 뭐 약수배수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1, 2, 3, 4, 그다음에 5, 6, 7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5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 2, 3, 4 아니면은 5는 안 되니까 6, 7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니까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또 하나 뭘 찾아야 되냐면 얘네 둘이 이제 약수배수. 네? 이게 이제 4이고 8일 때. 그럼 4와 8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죠? 6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3, 이 약수배수 관계니까 얘는 3보다는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 5, 6, 7, 8. 이 중에 하나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앞에는 정해져 있는데 경우의 수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현재. 그죠? 근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또 F5라는 게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줄여서 여기서 이제 확정을 시켜가지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파악한 F5가 4인 경우, 5인 경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나누겠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미리 좀 써놨어요. 그럼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1은 1에 가서 붙입니다. 확정. 2는 2로, 3도 3으로 가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애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없어요. 이해됐지 이거? 자, 그 상태에서 F4가 아니라 F5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고정됐다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우가 훨씬 줄었잖아요. 그치? 나머지 수는 어떻게 돼요? 얘랑 남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원래 처음에 8대 8 이게 얼마나 복잡했어 경우가. 그치? 근데 지금 이제 좀 경우를 줄였단 말이야. 다음에 의해서. 그래서 4대 4의 경우를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었냐면 이게 이제 소수에 의해서 5다음 소수가 7이기 때문에 7이 여기 4일 때는 5, 6, 7, 그 다음에 5일 때는 4, 6, 경우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픽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 경우에 대하여, 이 경우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F7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5일 수 있잖아, 그치? 그죠? 왜냐면 이건 7 이하잖아. 그냥 소수니까. 그죠? 7 이하이기 때문에 얘가 5, 6 이렇게 해보자. 얘가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 경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걸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F7이 처음에 5일 때를 따져보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됐어. 그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까 봤더니 여기 4 봐봐. 얘네들은 약수 배수관계죠. 이쪽을 좀 봐야 되니까 자, 여기서 4 하고 8이라는 거는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4가 8에서의 함수값 F4하고 F7이 함수값이 커지는 방향이 있게 돼. F8이 더 커야 돼.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 나머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골라줬다는 거죠. 어떻게 골라줬어? 2개를 선택을 한단 말이야. 아무거나.
맞죠? 만약에 선택을 했어. 그럼 약간 작은 거에 매칭되고 큰 거에 매칭되는데 그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경우가 일단은 3 개에서 2 개를 선택 경우니까 이렇게 메모를 할게요. 그다음에 거기서 매칭하는 가지가 하나야. 한 가지란 말이야. 각각이. 이해됐죠? 각각이 한 개니까 굳이 이거는 안 써도 되지만 가정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6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F7이 6인 경우.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1번의 경우니까 F가 4라고 해놨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지워야지. 고 F7이 6인 경우로 F7이 6으로 픽스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4, 8이 증가해야 되는 거야. 함수값이. 만약에 두 개가 골렸다고 생각을 해봐.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역시 두 개를 선택하고 각각의 4와 8이 이제 하나씩 대응되는 가지로 갖고 나머지 이제 6이 여기 나머지 자리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해결됐고 그다음에 얘네들 이제 지운 다음에 뭐가 남은 거야? F7이 7인 경우로 해야 되겠죠. 이제 예상이 될 거야. 확정이 됐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다음에는 요 4와 8의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나머지가 몇 개 있죠? 그렇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셋 중에 둘을 선택을 하는 거야. 확정을 했어. 그럼 얘는 4가 대응돼 있고 얘는 2이 대응돼 하는 거지. 나머지는 이렇게 대응을 끝나는 거잖아. 1대1 만들어. 또 이거 역시 어떻게 돼? 3개 중에 2개 고를 때 똑같은 방식으로 4가 한 가지, 그다음에 먼저 8이 한 가지, 나머지 6이 한 가지. 우리 그러니까 4가 가질 수 있는, 그다음에 8이 가질 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6이 가질 수 있는 이 순서대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 이해됐니 이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1번의 경우는 지금 그 기준이 뭐였냐면 자, 이것이 기준이 F5가 어떻다고? 4일 때를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F5가 4일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F5가 4일 때. 이건 이제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인 이거 이제 소수 5에 대해서 했으니까 7에 대해서 좀 애매했단 말이야. 그래서 7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우를 나눠서 하나하나 해보니까 이것들의 경우가 같다라는 걸 확인했어. 눈으로. 그죠? 그래서 1번의 경우, 이 전체 1번에 대한 경우는 뭐까지는 하나인데 이 각각의 경우를 계산을 해서 대비하면 된다. 네? 얘는 어떻게 돼요? 3C1이니까 세 가지. 자율 곱셈 이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1번의 경우는 어떻다? 9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의 경우를 하기 위해서 1에서 했던 그 경우를 좀 흘려가지고 일부만 지우고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자, 2번의 경우는 F5가 여기잖아요, 그치? 5가 되는 경우. 맞지? 그래서 F5가 5로 이제 픽스가 딱, 됐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번에서 생각했던 것대로, 그 다음 소수에 대해서 좀 애매하니까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자, 7이 가질 수 있는 거는 7 이하인데, 나머지가 4, 6, 7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얘를 4로만 바꾸지? 네? 요거만 4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정말.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먼저 여기 첫 번째 경우를 좀 그거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자, 7이 4로 이제 가지고 고정이 된 거야. 그럼 나머지, 그 4, 8은 어때? 4, 8은 우리가 1번에서 했듯이 배소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나머지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되죠? 자, 선택한 거, 셋 중에 두 개를 선택한 말이에요. 두 개 선택했죠? 임의로. 그러면 이게 작은 거, 내가 큰 거로 이렇게 가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F7이 4로 갔을 때,
자, 3개 중에 이제 2개를 다음에 4와 8이 역시 한 가지 한 가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남아있는 큰 곳으로 가면 됩니다. 뭐 똑같네 이거. 맞지? 나머지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2번도 9 이렇게 나오면 됐습니다. 이제 확인하고 끝낼게요. 또 지우고 그래요? F7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F7이 이제 6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6으로 와서 픽스 됐습니다. 나머지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셋 중에 2개 골라서 골랐다 쳐. 그럼 이게 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가줘야 되겠지? 6은 이제 나머지. 셋 중에 2개 고른 다음에 4와 8이 하나씩 이제 대응하고, 나머지 6도 나머지 하나에. 그럼 얘가 이제 7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7이 됐을 때도 한번 확인. 의심이 되면 확인하고 오면 돼. 자, 7일 때 7로 간다. 픽스. 얘는 묶고 안 움직여.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남아있는 게 하나, 둘, 똑같네, 그치? 그럼 얘, 요번에는 이렇게 셋 중에 2개를 골라주고,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응? 그치? 지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 F5가 5로 가지. 아, 요거는 지우면 안 되지. 얘는 픽스가 되지. 나머지가 몇 개냐면, 만약에 F7이 7로 갔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그러면 이번에는 시작. 작은 쪽으로 가고 얘는 뭐지? 3개에서 2개 선택한 다음에 4는 8도 이렇게 가지고 나머지 이제 6은 나머지 공간으로 가주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계산값이 2번에도 역시 어떻게 되죠? 9가지가 나옵니다. 수 있으니까 2의 경우에도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돼서 결국에 전체 여기서 이제 1, 2의 경우로 나눴는데 각각이 달랐으니까 이걸 합치면 몇 가지다? 아, 18가지가 되는구나. 18가지의 이 조건을 만드는 함수가 있었다 라고 해석하면 됐습니다.